예, 앞서 설명드렸던 BLP, 그 다음에 비바 무결성 모델, 예, 이 D를 이어서 나온 게 바로 클락 윌슨 무결성 모델입니다. 어떻게 이 비바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결성 모델이죠. 같은 무결성 모델인데 클락 윌슨이 조금 더 정교한 무결성 모델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정교한 실제적인 무결성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무결성 모델. 이게 이제 만든 사람이 클락 윌슨입니다. 그래서 클락과 윌슨 이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제안을 했고 이름이 이제 CWM으로 불리기도 하죠. CWM. 얘는 이제 맥 자체가 맥이라는 게 용도가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죠. 요것도 맥에 해당이 되죠. 이거 전부 맥이죠, 맥. MAC, 이것도 MAC, 요것도 MAC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무결성 모델은 CWM은 요거는 군사적인 것보다는 상업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상업용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업용 연산에 가깝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상업용 연산에 가깝게 설계되었다. 연산에 가깝게 설계. 자, 그러니까 비바 이후에 어떤 상업적 무결성 중심의 상업적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무결성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죠. 하나는 비인가된 그런 사용자로부터의 변조 방지. 자, 무결성의 세 가지 목표. 비인가된 사용자로부터의 사용자로부터 변조 또는 수정 방지하는 첫 번째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 목표는 뭐였죠? 허가된 사용자, 인가된 사용자로부터 변조를 예방하는 것, 수정을 방지하는 것.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목표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일치성을 유지한다. 즉, 내부와 외부의 내부 및 외부 일치성을 유지한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정확한 트랜잭션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트랜잭션. 자, 여기서 어, 비바 무결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무결성 세 가지 목표죠. 무결성 3대 목표. 무결성의 3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무결성의 세 가지 목표. 클락 윌슨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다 예, 달성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다루는 거죠. 세 가지를 모두 다 다루는 반면에 비바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비바는 요 첫 번째 비인가된 사용자로부터 변조 수정 방지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목표만을 취급합니다.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얘는 1번만 취급. 그쵸? 얘는 모두 취급합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정확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well formed transaction입니다. well formed transaction
요게 정확한 트랜잭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정확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하나의 일치 상태에서 다른 일치 상태로 변경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동작, 그런 일련의 동작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이제 A가 이렇게 송금을 하려고 그래요. 송금.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통해서 이제 송금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송금 중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보내려고 그래요. 100만 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100만 원이 그 송금이 되면 어, B 계좌에는 당연히 100만 원 출금, 여기는 100만 원 입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송금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100만 원 출금을 했는데 네트워크상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에러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게 어떻게 돼요? A 계좌에서는 100만 원이 빠져나갔고 중간에 네트워크 문제로 해서 문제가 생겼고 B에는 B 계좌에는 당연히 입금 처리가 안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날아가는 거죠. 중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송 A의 계좌에서 100만 원만 출금이 된 상태에서 B는 100만 원이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거는 100만 원이 공중에서 날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가 일치가 되질 않죠. 그렇죠? 서로 일치성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앞에 출금했던 요 내용이 전부 다 다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네, 하나의 트랜잭션, 하나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 과정은 모두 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원래 상태로 이걸 롤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 용어로 롤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롤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롤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면 이때는 양쪽 계좌에 한쪽은 출금이 되고 한쪽은 입금이 됐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처리가 되면서 서로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이고 요게 이제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러한 그 클락 윌슨은 정확한 트랜잭션, 정확한 트랜잭션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한 트랜잭션의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well formed transaction, well formed transaction 예 요거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바로 이중 자료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회계상 이런 처리를 많이 하죠. 회계상 이중 장부를 이용하는 거죠. 이중 장부. 그러니까 이중 장부 처리. 그래서 장부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장부를 그쵸? 양쪽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일치가 돼 어느 하나가 조작이 되면 다른 하나와 일치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즉 중복 처리를 이용해서 중복 처리로 자료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거죠. 자료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상의 이중장부 처리 개념이 바로 이중장부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야겠죠. 정확하게 이런 이중장부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이게 정확한 트랜잭션의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것도 다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그 송금하고 그 출금 입금되는 어떤 그 송금 과정에서의 그러한 하나의 트랜잭션, 예, 그러한 하나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롤백이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 등이 이제 전산상에서 시스템화 되어 있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그런 트랜지션 처리하도록 다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고, 회계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중장부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느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료의 무결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중복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이중장부 처리 시스템이 바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좌우지간 클라우스 모델은 이렇게 그 무결성의 세 가지 목표인 정확한 트랜잭션, 그 다음에 허가된 사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정, 부적절한 변조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수정을 예방하는 것. 예. 자, 아까 그 두 번째 목표는 인가된 사용자에서 제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인가된 사용자의 어떤 수정을 방지하는데 부적절한 수정을 방지하는 거죠. 예, 이걸 빼먹었네요.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부적절한 수정 또는 부적절한 변조 방지 필요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인가된 사용자 같은 경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변조를 하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무분리, 그렇죠? 직무분리를 통해서 또는 임무 분할, 자, 이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죠. 예, 이게 바로 클라길스 무결성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리장성 모델이 있습니다. 차이니즈 월 모델이라고 해서 클라길스 무결성 모델을 이제 CWM이라고 한다면 만리장성 모델도 CWM으로 표현돼요. 모델이라는 의미로 해서, 그쵸? 차이니즈 월. 근데 얘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보통 불리기도 하죠. 브루어 내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브루어 내시 모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앞에 요 세 개는 맥 모델이라고 한다면 얘는 맥과 DAC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어 내시 모델은, 즉 만리장성 모델은 어, 그, 얘는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이해 충돌. 여러분들 이 이해 충돌은 아마 그 뉴스상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 충돌.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해 충돌.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어떤 국토개발부와 관련된 공무원이 있어요. 국토개발부에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어떤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개발 기획을 하고 개발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런 북도와 그 해당 개발 정보들을 뭐 도시개발 뭐 계획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정보를 얻게 되면 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미리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죠. 개발 예상되는 개발 계획이 있는 그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뭐 기타 명의를 빌려서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매입을 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공무원은 이미 다 어디에 어느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이걸 법적인 용어로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무원으로서는 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법적으로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 자신이 어떤 공무원이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개발 계획 관련된 공무원이라고 보고요. 개발 뭐 이게 보통 재개발 관련 어떤 국토부의 뭐 국토부인지는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계획 관련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A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 계획을 할 때 이 A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어, 곳에 어떤 개발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 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계획을 할 때 A 지역 관련 A 지역 재개발 계획에 A 지역을 재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면 공무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어, 많은 개발 이익이 얻어지겠죠. 그렇죠? 통해서 자신의 어, 개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개발 이익. 이 경우에도 이해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충돌. 이런 경우도. 그 최근에 요런 그 많이 있죠. 요즘 이제 국회의원들 어, 요런 문제가 많이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주변 땅에 자신이 법안을 이런 재개발 관련해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최대한의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과 그 다음에 공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곳에서 조직의 이익,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이 충돌되는 거죠.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조직은 공정한 업무를 어, 통해서 조직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조직상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런 어떤 것이 없어야 되는데 공정한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조직이 인정을 받고 조직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 그렇죠? 불공정하게 조직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이렇게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업무상의 그런 정보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뭐 방치하는 어떤 그런 공직자인 경우, 이거는 조직에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조직의 이익을 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이해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모델은 이러한 이해 충돌과 관련이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모델은 정보 흐름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 흐름 모델. 자, 정보 흐름 모델 자주 나오죠. 사실 이 정보 흐름이라는 게 정보 보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포메이션 플로우 정보 흐름 모델. 이거는 주체와 어쨌든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이해 충돌을 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을 방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해 충돌을 이해 충돌을 야기시키는 흐름, 흐름을 막겠다. 방지하기 위한 목표의 모델이 바로 만리장성 모델입니다. 이해 충돌을 야기시키는 방식으로 야기시키는 정보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진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결성과 기밀성을 규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 예를 들면 BLP나 비바와 같은 예, 이러한 방법과는 다르게 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업용 응용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앞서서 맥과 DAC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자유재량이 주어지고요. 자유재량과 그 다음에 자유재량과 강제적 접근 개념을 모두 이용하는 겁니다. 모두 이용. 요게 이제 만리장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해 충돌이라는 개념이 법적인 용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게 금융과 법, 법 분야에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바로 어, 요 금융과 법 분야의 어떤 공통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추출한 겁니다. 금융과 법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모델. 이해 충돌을 이렇게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벽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벽. 그래서 서로 간에 예, 아예 이 벽이 있어서 어, 양쪽으로 이제 정보의 흐름을 흐르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어, 어떤 예를 들어서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자, 컨설팅 업체에 해당 그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컨설팅 업체의 A라고 하는 직원은 그러니까 기업 컨설팅 업체라고 할게요. 기업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컨설팅 업체의 A 직원은 여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겠죠. 여러 기업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A 직원이 자신이 맡은 담당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어, C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D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C라고 하는 지금 현재 기업의 컨설팅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C와 D라고 하는 이 기업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에요. 경쟁업체예요, 경쟁업체. 자, 이 경우에 A 직원은 당연히 C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고 D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A 직원이 C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다시 D에 대한 컨설팅을 이렇게 하고 있다. A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고 C에 대한 컨설팅, A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건 문제죠. 그렇죠? 자신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C기업의 경쟁 관계에 있는 D기업을 컨설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C에 대한 약점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에 따른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벽을 쳐놓는 것. 이거는 이유 충돌과 관계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리장성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 밖에도 어, 몇 가지 모델이 더 있는데요. 레티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레티스 모델. 요 레티스 모델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데닝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데닝에 의해서 제안된 모델. 얘는 BLP 모델을 확장한 개념입니다. 얘는 BLP 모델을 확장한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얘도 이제 얘는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 제어, 정보에 대한 흐름 제어, 정보 흐름 제어 모델, 흐름 제어를 위한 모델. 자, 여러분들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정보의 흐름은 어, 이런 거요. 보안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 보안 등급 사이에 서로 다른 그런 보안 등급 사이에 정보가 흐르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낮은 등급의 정보가 있어요. 낮은 등급의 정보가 있으면 그 낮은 등급의 정보가 같거나 높은 보안 등급으로만 정보의 흐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 낮은 등급의, 즉 여기서 등급이라고 하면 보안 등급입니다. 낮은 보안 등급의 정보가 같거나 높은 보안 등급, 요 문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낮은 보안 등급의 정보가 같거나 높은 보안 등급으로만 정보가 흐르도록 하는 것. 로만 정보가 흐르도록 하는 것. 흐르도록 통제하는 것. 이것은 이제 정보 흐름 제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흐름은 다시 얘기해서 서로 다른 보안 등급 사이에 대한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이제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서로 다른 보안 등급 사이에서 정보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높은 등급의 정보가 낮은 등급의 어떤 그런 낮은 등급으로 정보가 흘러가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공격자가 있으면 공격자는 등급이 없어요. 무등급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 시스템에 있는 보안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에 있는 보안 등급 정보들은 무등급보다는 당연히 높은 등급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공격자가 이러한 정보들을 자신의 무등급에 있는 무등급으로 뭐 파일을 쓰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으로 가는 거죠. 무등급은 낮은 등급에 해당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 막아주는 게 바로 정보 흐름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좌우지간 어쨌든 이 레티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레티스라고 하는 건 어떤 수학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수학적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 정보에 대한 흐름을 방지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티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보보호 문제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접근 제어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접근 통제의 결함. 물론 이렇게 결함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 실제로는 이 인포메이션 플로우라고 하는 이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점들은 이러한 정보보호 흐름 제어에 대한 통제가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더 많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정보에 대한 흐름을 제어하는 모델은 레티스 모델이라는 게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요 BLP와 비바 모델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정보 그 흐름 모델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었죠. 그 벨 라파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자, 높은 보안 수준에서 정보가 높은 보안 수준에서 낮은 보안 수준으로 정보가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BLP는 요걸 차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도록. 그럼 요거는요. 비바 무결성 모델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낮은 무결성 수준에서 높은 무결성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얘는 낮은 무결성 수준, 무결성 수준에서 높은 무결성 수준으로 이동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결성 모델은. 자, 요거 무결성은 반대죠. 자, 요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낮은 무결성 수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어떤 높은 어떤 그 신뢰성이 있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A라는 친구가 알고 있었는데 B라는 친구가 이거보다 좀 낮은 정보를 신뢰성이 좀 낮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B가 갖고 있던 이 높은 신뢰성 정보를 침해하게 되면 A는 피해를 입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쵸?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신뢰성이 높은 정보라는 얘기는 무결성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높은 무결성 수준 그리고 낮은 무결성 수준이라고 한다면 말대로 이거는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정보, 예? 그런 정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정보를 이용해서 A가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B의 말을 듣고 낮은 정보로 선택을 한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뢰성이 높은 A 정보를 이용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지만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취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나중에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그 작업을 수행했을 때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막는 것, 낮은 무결성 수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높은 무결성 수준에 해당되는 정보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바 무결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보 흐름은 수준이 다른 보안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 보안 수준이 다른 보안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 흐름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보 흐름 모델은 기본적으로 은닉 채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닉 채널. 여기서 이제 은닉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공식적인 채널, 그러니까 기본 채널에 있는 공식 채널에 이 공식 채널에
기생하는 채널이 은닉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은닉 채널을 하게 되면 다시 얘기하면 어떤 보안 모델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정보의 흐름. 그래서 은닉 채널을 통해서 정보가 일어나게 되면, 자, 은닉 채널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 정보 흐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뭐예요? 예, 이 경우에는 어, 보안 메커니즘에 의해서, 즉 보안 메커니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의해 통제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흐름, 그러한 정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정보 흐름. 은닉 채널을 통한 정보의 흐름 발생은 보안 메커니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수신을 하고 얻게 되면 이거는 보안 정책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보안 정책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보 흐름 모델이라고 하면, 이러한 정보 흐름 모델은 은닉 채널이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보 흐름 모델은 이거는 은닉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은닉 체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어떤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시스템 내에는 수많은 그러한 방법으로 정보의 흐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닉 채널을 찾아낸다는 게, 완전히 다 뿌리 뽑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은닉 채널에 대한 발본색원은 어렵다. 즉 어, 전부 찾아낸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부 찾는다는 것,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어렵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